뭐 얼마 전에 그 악마의 덫에 빠져나갈 수 있는 악마의 덫에 걸려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끊는 그렇죠. 전직 그 장관. 예. 그리고 그분이 참 공교롭게도 부산저축은행 그 박연호 회장의 그 사돈 아닙니까? 아, 사돈입니다. 네. 사돈관계죠. 순천대학 총장은 네. 예. 그분이 그 악마의 덫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분의 유서로 남김으로써 이제 세상에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결정적인 됐습니다.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분 죽고 나서. 저는 그 악마의 덫을 예. 움직이는 네. 그 작동하는 그 세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세력이 바로 네. 저는 이 거대한 이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네. 그 거대한 카르텔 구조는 어떤 대통령의 권력보다 예. 더 센 그런 어떤 권력으로 현재까지 군림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두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노무현 하는 짓을 보면 김대중의 능가하는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그냥 그걸 이어가면서 한 거에 불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그게 굉장히 그러면 악화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풍조가. 물론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오면서 이 문제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까지 왔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김대중 정부에서 예. 그 악의 씨를 뿌린 건 확실하고요. 예. 또 노무현 정부에 와서 그 악의 어떤 싹을 틔웠다고나 할까요? 예.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와서 그 악의 그 열매를 예. 거두다가 들통이 난 예. 저는 이 단군 이래 예. 최대의 그 금융 비리 그 카르텔 예. 사건이다. 예.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어떤 감독기관이 되는데 항상 감독 대상의 피감독기관의 인적 구성이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와치를 해야 되는데 금융감독은 이기는 어떤 됩니까?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 그렇게 특정 고등학교, 특정 지역 출신 그게 거의 80~90% 차지하는데도 그런 것은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IMF 이후에 네. 이 저축은행 전신인 그 상호신용공고에 대해서 일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또 정권의 실세로 이제 급부상한 이른바 이제 그 광주 일고 몇몇이죠. 광주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광주 사람이겠습니다만은 그 광주에 극소수 몇 사람들이 금융감독원에서 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좀 실세로 급부상하는 그런 이제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구조조정되는 그런 이제 저축은행에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 현재 저축은행에 많이 이제 진출하게 되고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신기한 게 어떻게 부산저축은행에 그렇게 다지방의 건물들이 다 한 계좌씩 거들어가지고 그렇게 빨리들 챙겨갔는지 참. 금융감독원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집단. 지금 그 후로 제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일련의 금융 리스크 제도 장치에 대한 급격한 어떤 완화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많은 그동안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국회나 청와대에 금융감독원의 도덕적 해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고성
메시지랄까요? 그런 이제 문건을 예. 이렇게 보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주로 이제 금융감독원 그 직원들이 제대로 된 그 어떤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감사인으로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피감 기관인 저축은행 임직원들하고 유착이 되는 예. 그런 부주를 이렇게 이제 발견하고 또 내부 직원도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한 그런 이제 제가 목소리를 좀 냈던 것이죠. 예. 근데 그동안 뭐 한 번도 제 그러한 목소리에 뭐 아무런 그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 조치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그런 다시 그 보내는 심정으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지금 금융감독원에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개혁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요소는 인적 청산입니다. 인적 청산. 예. 그 비리에 연루된 직간 접촉에 연루된 그런 직원에 대한 그런 인적 청산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최 선생님 계속 제가 그동안에 강연도 듣고 이러면서 알게 말씀하는데, 정말 지금 다른 분야 안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하나 그냥 대통령이 내려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조직을 감당할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시기가 참 좋지 않은 게, 완전 이거 뭐 대통령이 무슨 그러니까 징계 능력이라든지 무슨 징벌적, 그러니까 그런 걸 갈 그런 입장이 전혀 못 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다는 우리 속담을 잘 되새기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단서가 되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와대에 있는 실장도, 정책실장이라는 분도 지금 저 사건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부산저축은행 거기에 그 임원에 해당하는 그런 그 고문 역할을 하면서 수년간 그 고문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 그 급부가 뭐 합법인지 그 뭐 불법인지를 떠나서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그 반대 급부가 추적이 되죠. 어떻겠습니까?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많은 그 저축은행에 대한 그런 어떤 특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되었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보이지 않게 또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더 커지겠는데.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정진조 수석도 그 삼화저축은행에 감사위원으로 더군다나 정무 수석이요? 예. 그렇게 있었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이미 윤진수 그 청와대 그렇죠. 비서관이라든가 또는 또 김혜수 청와대 또 비서관 뭐 지금 등등 뭐 보호마중기처럼 다 그 청와대가 부패의 핵심으로 지금 그렇게 좀 의혹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용기 있는 그런 결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주변부터, 청와대 주변부터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죠. 근데 고대 왕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일까지 모든 통치자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업전 마술이 필요한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또 이명박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의 그 여망 아닙니까? 대통령이 성공